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골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거 혹시 커뮤니티나 이런 게시판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 사진 보고 처음에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거 눕기 따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붙여놨나? 되게 그럴듯하게 합성을 해놨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낮에 그림이야 신비스러워 보이고 그래 존재한다니까 알겠어 할 수 있는데 이게 밤 사진 보면 내가 편의점이라도 한번 간다 싶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밤에 본다고 생각해요. 엄청 깜짝 놀라겠죠.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근데 실존한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일본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왜 만든 건데? 그리고 뭘 형상화한 거야? 이건 누구를 형상화한 건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데?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컨텐츠로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하나하나씩 풀어갈 테니까요. 흥미롭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좀 꼭 부탁드립니다. 1000명을 꼭 앞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 상에 대해서. 이름은 센다이시 대관음이에요.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하면 센다이 천도 백이 대관음. 그러니까 이걸 쪼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쪼개 봅시다. 센다이시에서 만든 센다이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다이시도 사실 저는 생소했거든요. 우리 맨날 가는 데만 가잖아요. 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뭐 후쿠오카, 고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센다이시라고 하는 거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걸 간략히만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그런 거죠. 일본 전국에서 인구가 12번째로 많대요. 그건 큰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상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토호쿠 지방,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자주 가는 지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쿄에서 좀 북쪽에 있는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이다. 그리고 유일한 정령 지정 도시이다. 인구 50만 명 정도 되는 이상을 규모의 도시를 이렇게 정령 지정 도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50만 명 넘다고 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조건은 있겠죠. 심사 기준이. 그거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는데 2019년 기준으로 아마 한 20개 정도가 일본 전역에 지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센다이시는. 그리고 센다이시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일본 전국 시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한테야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그의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지막에 라이벌 관계를 이끌면서 뭔가 끝내 대기만성으로 성공을 잡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의 시대, 전국 시대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보면 마지막에 전국 통일을 할 때 다이묘 중에 하나였던 이 다테마네 무세, 미안합니다. 다테 마사무네라고 하는 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게 이 센다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1600년에 통일 즈음 해서 이제 다테마네 무세가 이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다테 마사무네가 이 센다이 지방을 되게 마음에 했대요. 원래 고향은 그쪽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이 지역이 마음에 드는데 도시, 성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나이묘들이 꼭대기에 있는 분한테, 이에야스 같은 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만든 도시가 지금의 센다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산 지는 한 2만 년이 넘었대요. 센다이시 지역에다가. 근데 오늘날 이렇게 큰 도시로까지 자리 잡는데 출발점은 다테 마사무네가 이제 이곳에 성을 만들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됐다. 그래서 센다이시 놀러 가시면은 이 액구눈의 장수로 표상이 되는데 다테 마사무네가 곳곳에 이렇게 명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일화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또 많아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명물로는 이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하기노츠키라고 해서 도쿄의 바나나빵 있잖아요. 여기 센다이시에는 요거 보름달을 형상한 이 커스터드 크림이 아주 수북히 쌓여있는 요 카스테라, 이게 명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센다이시라는 도시가 이런 곳이구나를 좀 간략히 짚어드렸다고 한다면 우리 이 관음상은 왜 만들어졌냐라고 보면 1989년에 정촌제 시행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100m 높이로.
그러니까 1889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행정제도를 개편하다 보면 현대적 의미에서 시를 제정하잖아요. 그게 1889년이었고 센다이시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가 1989년에 이걸 만들어야겠다 기념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00m 높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크게 만들었다 그죠? 제가 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9년에 계획이 통과가 되고 9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출발이 있다.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센다이시가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동상, 그럼 뭘 형상화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이름이 대관음이잖아요? 관음. 관음 보살. 우리한테는 관세음 보살이 좀 더 익숙한죠? 그러니까 보살이 제가 종교에 대해서만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처님도 보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진짜 이제 신이 되는 그런 자격이 이미 주어진 자. 그러니까 깨달음을 갈구해서 그래서 중생도 보살피면서 이제 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니면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댓글에다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보살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 같은 경우는 주로 현세를 이렇게 관장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지장보살 혹은 미륵보살. 지장보살은 뭐 지옥의 중생을 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었다고 하고 미륵보살은 매세, 미래의 어떤 걸 관장하는 분이었고 관세음보살은 현세를 관장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의 어떤 삶을 관장해 주시는 분이니까. 특히나 이런 상인 계층이 이분을 사랑하고 애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센다이시에도 100주년 이걸 만드는데 이게 사유지 다이칸 미츠지라고 하는 사찰에 생기거든요. 사유지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100m를 높이는데 불상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을 좀 모티브로 해야겠다를 뭐 결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이 불상을 한번 좀 뜯어보면 그 왼손에는 이렇게 호리병 하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 호리병이 이제 내가 현세를 이렇게 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혜의 물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뿌리는 이런 걸 형상화했다고 하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여의주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현세 우리가 바라는 그 수많은 욕망들을 들어주고 그래도 이루어주는 형태인 거죠. 관세음 보살을 딱 형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00m 높이의 이 거대한 상이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을 형상화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관음상 내부에는 이 안에 12층 정도 박물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3 관음 보살상, 뭐 약사열애 12 야차 대장상, 뭐 불상 108좌, 그러니까 뭐 불교와 관련된 각종 뭐 이런 동상들 그리고 뭐 있겠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긴 한데 관련 사진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12층이나 되는 규모 엄청 크죠, 그죠? 이 12층이나 되는 박물관에 이런 것들이 좀 채워져 있구나. 한번 센다이시 투어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볼 기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면 뭐 한번 들여다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자, 다음으로는 사이즈는 100m. 아까 100주년 그 시가 제정된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100m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가를 좀 가늠해 보려면은 비슷한 류의 랜드마크, 동상으로 좀 국한해 보죠. 그걸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1년도에 완공됐을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센세이션 했겠죠. 근데 이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다른 쪽 이제 그 이후로도 좀 더 큰 것들이 막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등이 인도에 있어요. 발라브바이 파텔상. 그러니까 이 발라브바이 파텔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 독립됐을 때 초대 부총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에다가 뭐 인권운동, 뭐 난민을 구제하는 활동들, 독립운동 이런 거 엄청 하셔서 국민들한테 어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높이로도 드러나죠. 이 보면 몇 미터입니까? 182m죠. 그죠? 물론 이 지지대까지 쳐가지고 이렇긴 한데 182m, 182cm도 아니고 그죠? 이걸 보니까 오히려 한 번 더 저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를, 인도를. 위치는 인도의 뭐 구자라트 주라는 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와, 이 182m 진짜 압도적이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제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그 이후로 뭐 중국에 뭐 있는 그 노산대불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죠. 128m라고 해요. 아, 이것도 20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비교점을 좀 삼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자유의 여신상일 거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보면 몇 미터예요? 93m잖아요. 불과. 혹시 미국 가보셨던 분은 보셨겠지만 자유의 여신상만 봐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큰 겁니다. 압도적인 크기에 또 뭔가 굉장한 위화감이 또 오는.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빌딩으로 흔히 마천루 경쟁을 하잖아요. 나라마다 어느 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뭐 몇 미터를 넘었다, 가장 크게 빌딩을 지었다, 뭐 이런 경쟁을 하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인물을 또 형상화하니까 더 이게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뭐 개수만 봐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30m 넘는 조각상 개수만 이렇게 일렬로 나래비를 쳐보니까 중국이 압도적이고, 뭐 특히 동양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동상에 대한 애착, 뭐 애정이 또 뭐 인종마다 좀 다르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센다이 그 대관음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를 살펴보면, 일단 주민들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뭐 관광 효과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삿포로의 그 안도 타다오의 부처의 언덕을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것처럼 너무 특이하고 이색적이기 때문에 관광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래서 철거 민원도 매년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철거가 쉽지 않다. 왜냐? 이게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칸 미츠지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사유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걸 함부로 철거할 수 없죠. 거기에다가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100m를 철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시에서 재정을 쓰기도 좀 애매하고 사유지의 재산인데 뭐 그런 여러 점들이 있대요. 그게 놔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예상으로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분들이 매년 찾지 않을까, 랜드마크로서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몰랐던, 그러니까 토호쿠 지방의 유일한 이 정령 지정 도시인 센다이시로 오히려 관심을 한 번 더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를 자아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번쯤 가보고 싶네요, 그죠? 하기노 스키 과자도 한번 먹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작품이나 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다뤄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